자, 합 또는 차를 그 곱의 형태로 고치거나 또 곱의 형태를 합 또는 차로 고치는 그런 공식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이제 사인 그 합 공식에서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쭉 써져 있고요. 얘가 이제 둘이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우변은 따로 안 쓸게, 알았지?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두 개를 더하시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랑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저기 잘 생각해. 두 개를 더하면 두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야. 정리를 뭘 기준으로 하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에 중괄호 이렇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사인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식이야.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이렇게 사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도의 생각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수각이 아닌 상황들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물론 얘도 뭐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75도, 15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원래는 얘를 하나의 사인 합공식, 얘를 하나의 코사인 합공식으로 다 분배를 해서 막 전개를 해주는 되게 복잡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식을 쓰면 2분의 1에 괄호 사인 두 개 합 90도 더하기 사인 차 60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냥 계산상의 좀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처음 보는 이상한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도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해볼까요? 두 개를 한번 빼봐야겠죠. 두 개를 더 해보는 게 있으면 두 개를 또 빼보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두 개를 빼보면 두 배, 얘는 코사인 알파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따라서 지운다? 여기까지만. 따라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2분의 1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코사인 합공식하고 코사인 차공식 두 녀석을 한번 더하고 빼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그 정리를 하시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 녀석은 어떻게 남냐면 이 코사인 합공식하고 코사인 차공식 두 개를 더하시면 이 녀석이 두 배가 남거든요. 딱. 그래서 그 녀석은 2분의 1에 옛날에는 막 얘네들이 막 다 교육과정에 있을 때는 이 공식을 100% 의무적으로 외워야 될 때는 막 노래도 불러서 막 외우게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는 사인의 곱. 얘만 특이하게 맨 앞에 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게 코사인 차공식을 코사인 합공식하고 코사인 차공식을 빼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2배가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개, 이 4개가 이제 그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과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 이렇게 4개입니다.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
4개예요. 그거 맞죠? 어딨지? 왜 이렇게 아침에 컨디션이 좀 없나? 이거 왜 들고 오냐? 다음은 이게 이제 여기다 쓰는 게 이렇게 두 개의 곱의 형태를 이렇게 합과 차로 고치는 그런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합과 차를 곱으로 고치는 거. 합과 차를. 그래서 이제 요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문자 A,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대문자 B의 각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럼 얘를 가지고 둘이 연립하려면 알파는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베타는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 볼게. 알았지? 집어넣은 걸 다시 2를 이쪽에다 곱해가지고 쓸 거야. 알았지? 그럼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이렇게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는 2배 사인 알파가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사인 뭐 75, 15도 하면 안 될 텐데. 되나? 2배 사인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얼마? 45도 곱하기 코사인 둘이 빼서 2로 나눈 거 얼마? 30도.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 원래는 우리가 몰라야 하는 특수각이 아닌 이런 합 또는 차에 대한 녀석을 이렇게 곱의 형태의 때가 알고 있는 각으로 이제 바꿔서 값을 찾습니다.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막 무조건 외우세요. 어차피 우리 이런 거 대부분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외우고 있고, 이 모든 공식들은 사실 다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냥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거지, 이걸 무조건 외워서 문제에 써라 아니야. 어차피 원칙적으로는 이런 걸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갖다 대입하는 거라고, 그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애들 만나면은 사인 60도 더하기 15도 해가지고 사인 합공식으로 그냥 찢어서 하면 돼. 알았지? 쫄 필요 없어요. 자, 계속 좀 써볼게요. 똑같이 모든 나머지 4개의 공식에도 똑같이 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A, 사인 B는 2분의 코사인이 먼저 들어가죠. 코사인. 이게 순서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 그다음 여기를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맞춰놓으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코사인 A, 코사인 B는 2배, 여기는 다 코사인이죠. 마지막 사인, 얘만 또 앞에 마이너스 2가 하나 붙어. 얘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붙고요. 역시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의 합, 사인의 차는 위에서 했구나. 코사인의 차네. 코사인의 차, 얘가 마이너스 2배 사인, 아이 팔 아파, 사인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둥둥. 이게 뭐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과 이제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 정도라는 겁니다. 사인 15도 얼마야? 민성아? 그래도 외워두자고. 우리 자주 나오니까.
사인 15도랑 똑같은 게 이제 코사인 75도잖아. 얘는 외워두자고.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어떻게 알아요? 뭐 원래 이런 이 공식 써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많이 나오니까. 사인 75도랑 코사인 15도 똑같죠?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둘이 외우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 그치?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외워주셔야 우리가 정신건강에 좀 이롭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를 좀 지우고 삼각함수 합성 테마를 좀 해볼까요? 삼각함수의 합성.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흐짜 흐짜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삼각함수 합성. 즉 지금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요렇게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때 이런 걸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하거든. A, B는 어떤 상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X랑 Y의 1차 결합이라고 해요. 1차식의 형태로 생긴, 즉 사인과 코사인의 1차 결합으로 생긴 녀석에 대한 식의 최대 최소. 즉 다만 요 각이 똑같아야 돼. 지금 알았지? 각이 똑같고요. A, B는 뭐 아무 상수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 또는 최소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 녀석도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봅시다. 자, 내가 이 주어진 식을 뭘로 묶어낼 거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낼 거예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없는 식을 묶어냈으니까 이제 분모에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 쓸 수 있겠지, 그치? A, B가 둘 다 뭐 0이 아닌 상수라고 한다면 둘 다 0이면 뭐 문제가 말이 안 돼. 그냥 0이죠 뭐.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요 녀석하고 이제 요 녀석하고 이제 잠 좀 깨네. 제곱시켜서 더하면 얼마야 둘이? 1이지. 즉 뭔 말이냐면 이 녀석이 그럼 제곱시켜서 더해서 1이고 얘네들은 절대로 1보다 커질 수 없는 값들이야 지금 뭐. 그쵸? 왜냐하면 제곱시켜보면 알지만 제곱시켜보면 무조건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상황이거든. 그치? 즉 제곱시킨 게 절대로 1을 넘어가지 않아. 즉 제곱시키기 전도 즉 절대값이 언제나 1 이하이기만 해. 뭐 b가 0이면 요 녀석의 제곱은 1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니까 이제 봐봐.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야. 첫 번째, 사인이랑 곱해진 걸 뭐라고 놓을까? 코사인 어떤 알파라고 놓는 거지. 얘랑 코사인이랑 곱해진 걸 사인 알파라고 놔버리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공식이 사코 코사. 얘부터 사코 코사. 사코 더하기 코사. 딱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인 합공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즉,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걔가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이 알파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의미하는 것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못 찾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또는 그럼 선생님 나는 그럼 얘를 사인으로 놓을래. 또 다른 각 사인 베타라고 하고요. 얘를 코사인 베타라고 할래요. 오케이? 그럼 보시면 코코 플러스 싸싸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코사인 차공식이죠. 그쵸? 코사인 차일 때가 코코
플러스 쌌으니까 그치? 플러스 가운데가 플러스려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인, 그럼 여기는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마이너스 공식을 써야겠죠. 차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사인이든 요 코사인이든 최대값과 최소값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요런 상수를 곱했으니까 요 녀석은 최대값은 얼마? 요 두 녀석은 둘 다 최대값은 얼마? 루트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쵸?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제 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까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순간에, 즉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순간에 그때 세타는 어떤 값일까요?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똑같은 거야. 똑같은 식이 이렇게 합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성되기도 하니까 알파랑 베타 각이 좀 달라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세타를 집어넣으면 둘 다 똑같이 동시에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럼 뭘로 생각해볼까? 코사인으로 생각해볼까? 최대를 찾기가 쉽거든요. 자, 코사인은 가장 쉽게 생각해봐.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몇일 때 최대값 1을 가져요? 제일 이쁜 각 0 하나만 찾아. 0일 때. 그치? 즉 요 녀석은 그럼 세타가 몇일 때 베타랑 똑같아질 때, 즉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 될 때? 빵일 때. 그때 이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면 삼각형이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우리 문제에서 노란색 보시면 얘가 사인, 얘가 코사인, 즉 빗변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가 a, 여기가 b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은 세타가 이렇게 딱 베타랑 이게 베타일 때 각인데 얘가 세타랑 똑같을 때 그림인 거잖아. 그치? 즉 이 그림이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세타 값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최대인 순간에 즉 간에 세타가 얼마다 이렇게 기억한다기보다 최대가 되는 순간에 탄젠트 세타의 값이 있잖아. b분의 a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냥 이렇게 많이 기억해. 코사인의 계수. 즉 봐봐. 맨 처음 식. 요 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탄젠트 세타가 b분의 a가 코사인의 계수 분의 사인의 계수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 즉 탄젠트 세타가 b분의 a일 때가 다음 식이 최대값을 갖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잘 볼래요? 최소가 되는 순간도 뭐 두 개가 동시에 최소가 되니까 내가 나는 여기서 관찰해 볼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얼마가 마이너스 1이야? 예각 중에 예각이 아니라 제일 이쁜 각 파이. 그치? 즉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파이가 되는 순간 즉 세타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지. 그럼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때 예를 들어 탄젠트 세타를 또 보면 탄젠트 파이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탄젠트 파이 플러스 베타는 뭐랑 똑같아? 그냥 탄젠트 베타랑 똑같지. 즉 뭔 말이냐면 최소가 되는 순간에 탄젠트 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탄젠트 베타. 즉 소인 순간도 똑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원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똑같은 탄젠트 값이 똑같다는 건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알파 베타가 어딘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각이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베타가
베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여기가 최대가 될 때 베타 탄젠트 값이라고 하면 여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탄젠트 값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 삼각함수 합성이. 즉 지금 여기가 베타야. 그래서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빵이 나와버리는 거지. 세타가 여기로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로 잡혀버리는 거야. 최소가 되는 순간은 여기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탄젠트 값이 똑같이 된다는 거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순간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값일 때가 이런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삼각함수 합성은 조심해야 돼요. 각이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각이 안 똑같으면 각을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알았죠? 각을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부터 하셔야 한다.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힘들어. 합성이었고요. 동동동 어디니? 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뭐 나오는데 그래프 모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프는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이제 뭐 할 거냐? 삼각함수 극한과 미분 공식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음 단원이랑 쭉 이어지는 개념인데 그냥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쭉 이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삼각함수 시험은 아니고요. 오늘은 사실 시험의 느낌보다는 그냥 앞에 극한과 급수 프린트 정도의 느낌. 프린트들을 좀 또 하나. 일단 미분부터 좀 하고 그거는 이제 내가 시간 봐서 하려고. 자.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 극한 중에 이제 뭘 계속 먼저 해볼 거냐면 여기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고 중심각이 x 라디안인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저 각의 크기는 양수예요. 양수. 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도 1일 거 아니야? 요 길이 얼마야? 뭐라고 쓸 수 있어? sin x. 이거 쓸 수 있죠, 그쵸? 요 길이는 얼마일까? x.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그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을 이렇게. 쉽지 않네, 그림이. 이렇게 그렸어요. 요 길이 얼마일까? 탄젠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눈으로 보시면 x가 이제 양수일 때, x가 지금 양수야, 그치? x가 양의 방향 크기입니다. 90도보단 예각이야. 왜 예각을 하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거니까. 어차피 작은 값으로 보낼 거잖아, 그치? 엄청 큰 각에서부터 출발해도 0에 가까워지면 어쨌든 예각을 거쳐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예각만 볼 거야, 그렇죠? 그때는 그럼 사인 x가 확실히 x보다 작고 x는 확실히 탄젠트 x보다 작죠. 눈으로 보면 이 세 녀석의 길이를 보시면, 그치? 그죠? x의 양수니까 양변 뭘로 나눌까요? 양변 뭘로 나누죠? 코사인 x로 나눌까요? 사인 x로 나눌까요? 1 사인 x분의 x. 얘 사인 x로 나누면 이게 남죠, 그쵸? 오케이. 양변 다시 역수치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 세 녀석에 동시에 뭘 씌우냐? 리미트를 씌워요. 뭘? x가 대신 양수니까 0 플러스일 때 극한을 씌웁니다. 우리 극한 씌우면 등호 생기는 거 알죠? 그쵸? 그쵸? 얘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코사인 x 얼마야? 코사인 그래프 빨리 그려보고 0 플러스로 갈 때 얼마야? 1. 얘는 상수니까 1이지,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낑겨 있는 녀석도 얼마다? 1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사인 x가
1입니다. 그 x분의 sin x 공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대신에 우극한밖에 증명이 안 됐죠. 좌극한 하셔야겠죠. 즉 지금부터 증명할 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sin x를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뭘 할 거냐? 치환할 거예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t는 0 플러스로 가는 게 자명하죠. 그렇죠? 0 마이너스로 가던 걸 부호를 죄다 바꿨다라고 하면 0에 가까워지지만 부호는 죄다 양수가 돼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요 식이 리미트 t가 0 플러스이고요. 마이너스 t분의 이게 사인 마이너스 t인데 사인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튕겨서 나갑니다.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치? 이게 이 식이랑 사실 별반 다름없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즉 좌극하는 그림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 각도의 크기가 음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좌극하는 치환을 이용해서 우극하나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공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그냥 0일 때 x분의 sin x가 성립합니다. 그럼 역시나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꼭 모양이 똑같지 않아도 있잖아요. 여기 세모. 이걸 1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맨날 1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1이라고 하기 위해선 요 녀석이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야 돼? 각각 0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을 때만 그치? x가 어디로 변해? x가 아닌 거 뭐 1로 변해도 돼. x가 1로 변하든 뭘로 변하든 어디로 가든 얘네들이 0으로 수렴하고 있을 때만 이 값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fx를 sin x라고 하면 주어진 식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f0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f''이 0이거든요. 뭔 말이야? sin x 그래프에 x가 빵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1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치? sin x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가 즉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1짜리지. 그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그 변곡점이자 접선이 되는 y는 x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짜리 직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이 간혹 물어보잖아. 우리가 수학 1에서 그런 일이 생겨. 사인 그래프하고 탄젠트 그래프를 같은 좌표평면에 애들한테 그리라고 시키잖아. 사인 그래프하고 탄젠트 그래프를 같은 좌표평면에 그리라고 하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출발하고요.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다고. 잘못됐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이것도 알고 있잖아. 뭐? 근데 칠판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지? 좀 지우고 좀 이쁘게 좀 다시 좀 써볼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1. 자,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놨을 때, 그쵸? f'0이 1입니다를 의미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공식도 먼저 생각을 해볼게. 순서를 좀 바꿔서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 자, x분의 탄젠트 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 곱하기 x분의 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 녀석 극한값이 1일 거고요. 얘도 극한값이 1일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1이라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 얘도 gx를 탄젠트 x로 놓으면 g' 빵도 1이라는 얘기야. 그치? 주어진 식의 꼬라지가 또 미분계수라는 거죠. 즉 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는 x가 0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즉 두 녀석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이 x가 0일 때.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사인하고 탄젠트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칠판에서 언제 또 사라졌대.
y는 x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사인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탄젠트도 역시 여기서 접하게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서로 접해요. 이게 서로 관통하지만 접하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그 3차, 4차 함수 할 때도 이제 4차 함수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리고 딱 여기서 이렇게 딱 x축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 4차 함수가 여기에서 접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치? 관통하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얘도 곡선과 곡선이긴 하지만 두 녀석은 여기에서 접하는 상태예요. 알았죠? 둘이 잠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라서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 탄젠트가 계속 사인보다는 큽니다. 0일 때 빼고는. 이런 그래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역시 이런 형태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리미트 x가 뭐 어디로 가든 별로 관심 없어요. 세모분의 사인 세모. 가 되기 위해서는 x가 별표로 갈 때 세모가 0을 향해 가야 한다 라는 게 보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모가 0을 향해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별표로 갈 때 세모분의 탄젠트 세모가 1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모가 어디로 가야 돼? 역시 x가 어디로 가든 저 세모의 행방을 쫓았을 때 그 세모가 0을 향해 가는 극한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둥둥둥둥둥둥둥. 자, 그리고 삼각함수 극한에서 사실 제일 진짜 많이 쓰긴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알려줄까 말까 내가 오늘 출근길에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알려줄 거를 듣고 나면 엄청 많이 쓰게 될 거야. 엄청 많이 쓰게 되게 편리한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알려줘 버리고 나면 원래 어떻게 푸는지를 애들이 까먹더라고. 즉 지금부터 내가 해줄 얘기는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서술형엔 적으시면 안 되는 풀이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풀이는 뭐 내가 삼각함수 극한에서 특히나 많이 써요. 극한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풀기 위함인데요. 특히 삼각함수 극한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지수로그 극한에서는 오히려 써도 되는데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봤을 거예요. 로피탈.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로피탈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상식선에만 그냥 그 정도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로피탈 정리 뭐냐면 일단 정리를 먼저 써드리면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이런 분수꼴로 되어 있는 gx분의 fx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리고 f랑 g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둘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알았죠? 자, 요거이면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만 그냥 미분해서 쓰는 거지. 이렇게 분자만 우리 저 뒤에 나오는 무슨 몫의 미분법 이런 걸 쓰겠다는 게 아니야. 분자만 따로 이렇게 미분해서 극한을 씌워도 여전히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피탈 정리라는 겁니다. 즉 뭔 말이야? 어떤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사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로피탈 정리를 써. 로피탈 정리를 쓴다가 뭐야? 분모만 따로 미분하고 분자만 따로 미분을 하시라는 거야. 미분을 해서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을 하시면 그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조금 많이 진짜 특히나 삼각함수에서 진짜 많이 편해집니다. 정말 삼각함수에서 뭐 삼각함수의 합성을 쓴다든지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을 쓴다든지 그런 공식들을 쓸 일을 많이 없애줄 거야. 엄청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로피탈이 막 쓰고 싶어질 거야. 알았지? 그래서 로피탈 연습하는 건 좋아. 객관식 좋은데 그래도 항상 정석적인 방법도 같이 좀 풀어가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봐봐. 이런 거야. 이 정도. 참고로 이게 내가 x가 a로 간다라고 썼지만 이때도 다 성립합니다. 뭐 x가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거 또 다 성립해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은 뭐냐면 상수함수는 하시면 안 돼요. 상수함수도 선생님 미분하면 0이잖아요. 미분은 물론 되겠죠. 하지만 상수함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상수함수에서는 미분 가능 횟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뭐 고등학생이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 정도만 아셔도 누가 상수함수 보고 로피탈 쓰겠어. 그냥 상수함수 극한은 그냥 상수함수 상수값이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확한 증명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이게 극한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일단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도 극한값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뭐 0분의 0꼴이나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식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 씌운 게 f'a이고요. 여기다 리미트 씌운 게 f'b입니다. 그치?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값이 똑같을 거고, 그럼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값이 똑같을 건데, 그치? 그럼 얘나 뭐 얘나 값이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저 이제 요 정도고요. 이제 x가 좀 특정한 상수로 가는 것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전부 다 성립한다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아무도 증명을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뒤에 가서 몇 개를 풀어보세요. 진짜 세상 이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처음 배우는 애들은 어차피 못 써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함수를 아직 미분을 배우기 전이잖아, 원래는. 그치? 원래는 미분을 배우기 전이지만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자,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어? 여기서 FA 빼도 돼요? 아니 이제 그 0분의 0꼴 그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가 몇 개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중에 그 수렴하는 분수꼴로 돼 있는 x가 a로 가는 극한들은 물론 그냥 대입했을 때 분모 3이고 분자 2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립이 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건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극한이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라는 게 지금 fa도 0이고 ga도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증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0분의 0꼴에서 그냥 이 정도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써드리는 거야. 자,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뭐 미분을 한번 해보죠. fx를 y를 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하시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코사인 x가 된다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증명 따로 안 해도 되죠. 증명은 정의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써보면 리미트 뭐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뭐 x 플러스 h 빼기 사인 x인데 사인 x 플러스 h를 그 사인 합공식으로 다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h분의 사인 h를 찾아서 다 그 1로 바꿔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면 코사인만 남습니다. 정도고 집에서 해보세요. y는 코사인 x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자, 이거 또 못 외우고 있는 사람 또 누구 있을까? 또 이제 봐야겠다. 자, y는 탄젠트 x 미분하시면 민성아 뭐야? 시컨트 제곱 x라고 하는 녀석. y는 코시컨트 x는 기억나나? 이거부터 하면 되나? 코탄젠트부터 해볼까? 순서가 좀 안 맞나?
코탄젠트. 자, 이 미분한 뭐야? 미분한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코탄젠트. 시컨트.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이걸 미분한 게 시컨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탄젠트 고요. y는 코시컨트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죠? 내가 코시컨트를 내가 말했나? 옛날에 말해줬지. 코시컨트를 내가 나 학교 다닐 때는 코시컨트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5글자로 이렇게 썼는데 CSC를 줄여서 쓰고 나서부터 코시컨트 하면 일단 C5가 막 먼저 써지고, 그래서 내가 코시컨트 앞으로 쓸 때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할 거야. 나 때는 맨날 이렇게만 썼는데. 자, 요게 전부 다 그 삼각함수 기본 미분법들이고, 얘네 두 개만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시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 몫의 미분법과 그 곱의 미분법 이런 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꾸고, 얘는 코사인분의 1이고 사인분의 1이고 해가지고 그 몫의 미분법들을 적용시켜서 식을 다 정리를 해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요 단원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문제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삼각함수 극한도 진짜 시험에 급수처럼 그 급수 도형 등비수열 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가 내가 말했지 수능에 한 문제 꼭 나올 거라고 알았지.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극한도 있잖아. 내가 진짜 지금 예상했고 삼각함수 극한이 올해 수능 29번에 있을 거야. 알았지? 그냥 예상하는 거야. 내가 뭐 문제를 어디서 뭐 유출해가고 아직 있지도 않은 문제를 유출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삼각함수 극한 진짜 내가 장담하고 올해 수능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29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29번에 넣기에 이것처럼 괜찮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책에 나와 있는 저 뒤에 삼각함수 극한 문제들이 있는데, 요 파트도 역시 급수만큼 급수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극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알았죠? 어렵고 복잡한 극한 문제가 되게 많아서 식 세우는 것부터 조금 원들이 일단 많이 나오니까 그 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근데 원이라는 도형은 사실 활용도 자체가 맨날 비슷해. 원의 중심에서 뭐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하고 뭐 현이 보이면 뭐 수선의 발 내리고 뭐 맨날 하는 짓들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지가 딱 문제를 보자마자 극한 문제가 계획이 잘 안 서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보면 얘를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할 만한 문제들이 대부분 계산 문제들은 계산이 쓰거든요. 계획이 서. 계산 결과까지 막 나오진 않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따르는 건데, 극한의 문제를 읽어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뭔가 되게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줬는데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팁은 그냥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답을 찾아낸다라기보단 그냥 그 도형 안에 있는 그 요소 하나하나들을, 변의 길이 하나하나들을 문제에 주어진 세타랑 문제 어딘가 길이가 주어졌으면 그 세타들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그냥 연습들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오늘 숙제 이거 뭐 극한 끝까지 해오시면 되고, 내가 또 선물을 좀 하나 갖다 드릴게요.
미분법까지 좀 해버릴까? 계약하기 전에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풀고 계약을 맞이할 수 있겠네.